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이름, 그리고 투자자산 비중,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코스피 200 종목에 집중된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8만 원을 터치했고요. SK하이닉스는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반도체주와 함께 로봇, 보안주들의 탄력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주도주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증시의 핫 이슈와 함께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강세가 돋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투데이 한경 원픽은 디지털 시대 방패 사이버 보안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디지털 시대 방패인 사이버 보안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센즈랩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기술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안주들로 관심이 쏠렸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중국 연계 해킹 그룹의 사이버 공작에 대한 제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보안 시장은 매년 약 19% 정도 성장하면서 디지털 시대 규모의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투데이 안경 원픽 디지털 시대의 방패 사이버 보안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센즈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기술 협업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이번 기술의 협업과 그리고 기대 효과, 시사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 이제 센즈랩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부터 이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센즈랩은 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즉 CIT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보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CTI라고 하는 것인데 이 CTI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이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하여 이 보안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200만 개에 달하는 신규 악성 코드와 이 사이버 위협을 끊임없이 수집 및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양적으로 탁월한 것뿐만 아니라요. 이 더불어 정확도가 99.95%에 달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입증받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즈랩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의 꼭지를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차세대 AI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 센즈랩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개발에 필요한 여러 제반 사항들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메일을 통한 APT, 즉 지능형 지속 공격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챗 GPT를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의 꼭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배경과 시사점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트 소프트가 출발하는 날에 이렇게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5일 날 이스트 소프트가 상한가를 달고 출발을 했는데요. 급등하다가 잠시 옆으로 기다가 또 다시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센즈랩의 경우에도 추세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급등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테마를 좀 타고 앞으로도 주가가 크게 올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3,000원 위로 매물대가 있긴 있지만은 주목해야 될 추세는 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이미 글로벌 사이버 위협 얼라이언스 멤버이자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등과 직접적으로 협력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이 CTI라는 기술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대 효과라고 한다면은 이 오픈AI GPT 스토어에 이미 입점을 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등 후에도 MS 테마를 타고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오늘의 상한가를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보안 시장이 매년 약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 알토 같은 미 증시 내에서 높은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그동안 좀 국내 보안주들의 움직임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 업체들도 올해 규모의 시장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동안의 국내 사이버 보안의 주요 고객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라든지 금융권 그리고 대기업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2B 산업 특성상 이 결산 시기라든지 예산이 결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이런 예산 집행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가 집중돼서 실적이 4분기에 찍히는 경향성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오면 올수록 이런 경향성들이 사라지고 이 사이클 산업이 아니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실적의 균일성이 켜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이 특정 기업 단체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 사이버 범죄로 인한 평가 자체가 5.2조 달러라고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전 세계 GDP의 5%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사이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 이 기계가 소형화되고 있고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와이파이, IoT 및 이 클라우드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에 보호해야 되는 연결 단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됐고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이 신기술도 같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국내 사이버 보안 시장은 연평균 13.9% 앞에서는 이제 글로벌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내 사이버 보안 시장은 13.9% 대략 14%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기업들이 자체 서버보다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자체를 늘리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이 시장이 대폭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30%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 전통적인 방식은 이 데이터가 오가는 입구의 방화벽을 구축하면 그만이었는데 오늘날로 오면 올수록 이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서버 자체를 기업 안에다가 구축하기보다는 외부 데이터 센터에다가 제공하는 방식이거든요. 따라서 다양한 엔드포인트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정보를 탐지해야 되는 영역도 굉장히 넓어짐에 따라서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 트렌드에 따라서 이 서비스형 보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Security as a Service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고요. 이거 자체가 특성상 외주를 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 외주 직원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보안 관제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4분기 실적이 도드라지는 이런 사이클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좀 실적이 균일하게 펴지고 있다. 이런 점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서 추세적인 시세를 기대하면서 따라가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종목에 따라서 긴 호흡으로 담아가도 좋다고 보실까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벤트는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 즉 성장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점은 결국 시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전체 보안 관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점차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체 보안 관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솔루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Security as a Service 이 첫 번째로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내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 가능한 통합 보안 관제라고 해서 CIEM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SOAR이라고 하는 AI 보안 관제라고 하는 점도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SOAR이라고 하는 것과 제로 투 NA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제공하는 제로 트러스트 NA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제공하는 SaaS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이 좀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앞단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이벤트도 충분히 존재하게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서 국내 최초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라고 하는 것이 4월 달에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운용사들을 4월 중순에 모집한다는 내용도 주목할 수 있겠고요. 내일 블록체인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드라시아라고 하는 것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보안 시장 자체를 좀 주목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틈틈이 이 단기적 투자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보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인 이벤트도 많고 장기적으로도 좋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센즈랩 소식으로 모니터랩, 케이사인, 라운시큐어 등 보안주들이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운시큐어에 대해서 한 리서치에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대한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는데요. 라운시큐어의 강점 그리고 시장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해당 보고서 저도 봤는데요.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점부터 이제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바일
모바일 신분증 체계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구축한 기업이 바로 이 라운시큐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은 이 디지털 인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 모바일 신분증 체계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 왔는데요. 이 라운시큐어라는 기업 자체가 정보 보호 면에서 유리할 수 있게끔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양자 내성 암호 솔루션을 개발한 점도 주목해 보입니다. 양자 컴퓨터로부터 공격에 내성을 갖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업 자체가 요거에 대한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온 메타 메디아라든지 데미아라든지 사물 인터넷 등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강점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확장성은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강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인증, 즉 모바일 신분증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이 방금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가 이 모바일 자체를 신분증 자체를 갖고 있지 않던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모바일 신분증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좀 수출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만큼 세계적인 수요도 있고 국내에서도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도 큰 만큼 이 기업 라운시큐어라는 기업이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업들도 많지만 종목 선별에는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시총이 적은 종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모니터랩이나 센즈랩 등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들이죠. 종목 선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실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총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주가도 이 시총이 작다 보니까 크게 흔들리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만 보시고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가 작다 보면은 작은 풍랑에도 크게 흔들리듯이 이런 점을 좀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밸류에이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점도 두 번째 경계할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업체들을 보면 밸류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대부분의 영업이익 대비 10배 정도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저밸류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안 섹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밸류네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을 바라볼 때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성장할 것인데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보안 비즈니스를 글로벌적으로 팔 수 있는 기업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동남아시아 시장 자체는 사실은 아주 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의 보안 관련에 있어서도 이 수입 제한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 즉 미국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의 수입 제한을 뚫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보안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선별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싸다고 섣불리 들어가지는 말자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좋게 보고 계신 이 사이버 보안주 가운데서 강석훈 PB가 꼽은 탑픽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지니언스, 제가 작년 말에도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서 안정적인 사업 속 신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사업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글로벌 NAC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NAC 시장이 연평균 10.4%가량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된 산업 중에서 이 지니언스가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니언스는 글로벌 탑5자 국내 1위 기업으로서 이 NAC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미국, 중동, 남미, 동남아 등에서 글로벌 고객사 13개사에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니언스 NAC를 공급했기 때문에 공급, 즉 수주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사업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글로벌 EDR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4.8%로 굉장히 성장세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니언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쪽에서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로 트러스트 NA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크게 시장 자체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세대 보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하는 이 보안 체계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데 이 시장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탈 솔루션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대와 함께 실적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11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이 보안 컨퍼런스에 참가도 했었고 이미 글로벌 여러 기업들이 인지하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퀀텀 점프의 원년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적 상승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투데이 환경 원픽, 디지털 시대 방패,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강석훈 PB의 탑픽, 지니어스까지 만나봤습니다. AI 시장 확대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경쟁력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해 주시면 전문가분들이 포트에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모든 투자자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메일 주소로 이름과 투자 자산 비중 그리고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구솜님의 포트폴리오를 볼 텐데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투자 자산은 3,500만 원으로 100% 주식에 투자 중이시고요. 유로메카 그리고 솔트룩스, 인텔리안 테크, 파미셀 등 주로 중소형주로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트에 참견 장시영 유한타증권 차장 그리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구소님의 포트를 보면 추격 매수를 하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고요. 좀 다소 공격적인 특징이 있어 보이는데요. 수익률을 보면 조금 많이 답답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구소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포트에 참견 점수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께서는 50점,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10점으로 좀 아주 낮은 점수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장시영 차장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50점을 주셨는데 어떤 점이 점수에 가장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2주 만에 방송에 왔는데 이게 개편이 돼서 이제 바뀐 네.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줘야 되는데 사실 저도 한중현 파트너님 좀 더 낮은 점수를 주고 싶었지만, 예, 50점 정도로 정리한 순으로 말씀을 네. 드릴 텐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비중이 50%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셀리버리는 지금 상패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의견 거절, 올해도 의견 거절. 분명 작년에 의견 거절 전에 중간에 한번 움직일 때 선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 위험 관리 적절하게 못하신 것 같고 또 다른 바이오 종목인 파미셀 역시도 지금 주가가 쌍봉을 그리고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셨다면 단기에 내가 적절한 수익률을 얻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손절 라인을 정하고 들어가서 자르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자르지 못하고 좀 흘러내리면서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이슈가 없는 이상 주가가 다시 오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개별 종목 하나도 사실은 지금 거래 정지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큰 세 종목이 포트 내에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포트 상황을 어떻게 바꾸기도 어려워 보이고 또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쉽게 추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도도저 못하는 상황이라서 네. 손절 라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수해 놓으신 종목, 포트에 진입해 놓으신 종목들이 손절 라인이나 또 매수 진입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큰 종목들의 상황이 참 심각하다.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된 포트폴리오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한중현 파트너는 10점을 주셨어요. 네. 조금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낮은 점수를 주셨는데 10점. 어떤 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실까요? 장시영 차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딱히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미리 이제 우리는 원고를 받고 이제 그걸로 이제 좀 이거 구성을 하잖아요. 저는 작가님 죄송합니다. 사실 0점을 제시를 했는데 0점은 안 된다. 0점이요? 0점 안 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1점으로 할게요. 1점도 안 된다. 최소 점수 10점 그래서 네. 매겨드렸거든요. 저는 좀 이 포트에 대해 이 포트가 과연 점수가 의미가 있는 포트폴리오인가 싶고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장시현 차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네.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되게 큰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좀 이미 딱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른 짜잘한 비중들 저 종목들로 지금 큰 비중의 종목들을 과연 커버업이 가능할까? 그 부분이 좀 저도 의문 사항입니다. 특히나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되게 좀 요즘 말로 좀 레전드 종목이죠. 2020년에 상장을 했는데 2022년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 일수가 1년 반도 안 돼서 거래 정지 후에 이제 상장 폐지 심사까지 들어간 종목은 전 주식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의 비중이 꽤 크시고 심지어 손실률도 보시면 거의 마이너스 40%단 말이시죠. 이거 포인트 모바일이나 셀리버리를 과연 다른 종목들로 저게 이제 비중에 거의 한 50% 가까이 되니까 다른 이제 한 60% 되는 종목들로 저걸 다 커버업을 하려면 다른 종목들이 2배 이상 올라야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네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 부분이 가장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큰 종목들이 막혀 있는 게 참 답답하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구솜님의 포트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구솜님도 참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네. 박권 앵커가 구솜님과 방송 전에 많은 네.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포트를 구성하게 되신 걸까요? 우선 이제 오늘 그 전화 연결은 좀 안 됐지만 지금 우리 구솜님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두 분께서 이렇게 점수를 좀 낮게 주는 이유도 좀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방송 전에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평소 이제 투자 성향을 좀 여쭤봤더니 공격적이시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나는 좀 공격적이다. 그리고 매수 기준은 이제 뉴스를 보면서 네, 정석적으로 좋은 뉴스 있으면 좀 따라가고 그런 기준이죠. 그리고 매도 기준은 이제 수익률 5% 달성. 네,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는 것보다 어떤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전략이십니다. 자, 구솜님이 지금 방송을 보면서 뭐 이렇게 1점까지 주려고 지금 우리 한중현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잘 되라는 의미의 말씀이니까 정말로 좋게 좀 잘 받으셔서 부자 포트폴리오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네. 네, 오늘 뭐 0점이 없냐고 이렇게 작가님한테도 여쭤봤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솜님이 이제 그 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해 나간다고 전략을 주셨거든요. 자, 어떤 점들을 좀 고쳐야 될까요? 일단 구솜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구솜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보다는 들으셔야 되는 말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뭐 뉴스 매매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매매법에는 굉장히 많은 매매법이 있겠죠. 뭐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이제 구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나 이런 이슈 위주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스캘핑, 뭐 진짜 초단위 단타를 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과연 나한테 맞는 방법이냐 안 맞는 방법이냐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 매매를 만약에 고수를 하시려거든 딱 두 개죠. 첫 번째, 다른 누구보다도 뉴스를 빨리 봐서 빨리 치고 빠지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만약에 해당 뉴스를 조금 늦게 봤다. 늦게 봤으면 이제 이 뉴스에 어쨌든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좀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뉴스가 진짜 좀 의미가 있는 뉴스인지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파급력은 얼마나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될 텐데 결국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노선 중에 하나는 좀 정확하게 고르셔야 되는데 결국 이건 이제 좀 경험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건 그냥 계속 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네. 아예 나는 뉴스 매매 자체 그 매매법 자체를 버리시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이제 가장 정보를 쉽게 얻는 게 뉴스거든요. 그러나 뉴스에 따라서 또 파급력이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분별력들을 계속 보면서 기르는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고, 자, 우리
장시영 차장, 장시영 차장께서 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솜님께서 이제 매도 기준 수익률이 5%를 이제 잡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 수익률 어떻습니까? 이 투자 성향상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구선님께서 본인은 공격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투자 수익률도 5% 정도로 뭐 대단히 좀 빠른 게 빠져나오는 수익률로 책정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객관적으로 포트를 한번 봐보면 포트폴리오 내에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매수는 공격적으로 하셨으나 매도는 굉장히 수줍어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5% 수익률을 노리고 매수 진입을 했더라도 종목이 안 맞거나 틀렸었을 때는 손절 라인도 반드시 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종목 자체가 내가 뉴스 매매로 이 뉴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고 보셨는데 뉴스가 맞지 않아서 틀렸다고 한다면 아 이거는 여기서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라인을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다음번에 포트를 한번 다시 재조정하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증자를 통해서 포트를 재편한다고 하실 때는 수익만큼이나 손절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반드시 정하시고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라인만큼 손절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손절 라인을 꼭 지키자. 다음부터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그 대부분 네. 종목들이 네. 구성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잘 잘라내지 못해서 지금 다 물려 있는 그죠. 거거든요. 수익이 다 잘라내지 계속. 못해서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겪고 계신 거라서 다음번에는 꼭 그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소님에게 뭐 포트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한지 여쭤봤는데 첫 번째가 우선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뉴스가 나온 종목들 중에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은 상황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정말로 좀 타이밍이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매매 타이밍에서 절대 좀 경계해야 할 것, 그리고 어떤 기준선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 뉴스 기준으로 종목을 매수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세론이 많이 나옵니다. 뉴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고점 만들고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다솜님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차트가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 이 좋은 뉴스에 쫓아가야지라고 사시면 그 세론에 당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고점에 매수해서 물리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종목들을 매수하셨다면 전부 고점에 매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고점 부근에서 터지면서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일단 한 발 물러서시고 매수를 좀 보류를 하십시오. 그리고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고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재차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주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뉴스가 나왔을 때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보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슈가 되는 종목에서 또 이슈가 되는 업종 내에서 그런 어떤 종목들을 피킹하실 때는 네. 되도록이면 그 업종 내에 대장주를 픽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여러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많고 여러 관련된 기술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좀 쥐가 나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그냥 하이닉스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종 내에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내가 탑픽을 사겠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다른 어떤 제일 큰 종목들, 뭐 반도체 쪽에서 탑픽을 사겠다 그러면 하이닉스라든지 제일 큰 종목으로 가셔야지 너무 중소형주 쪽으로 매매하시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레벨이 조금 낮으신 것 같으니 대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습관도 좀 길러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점 매수를 안 하려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급증할 때는 좀 매수를 보류해라, 좀 참아라, 그리고 참고 눌림목에 사라, 그리고 진입할 때는 대장주 위주로 선택을 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한준현 파트너는 구솜님이 매매 습관 어떻게 좀 고쳐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뉴스 매매를 고수할지 말지부터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매 습관을 그냥 이 뉴스 매매법을 계속 고수를 하겠다 좀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본인이 말씀하신 이제 그 수익률은 5% 정도에서 자른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손실도 마이너스 5%로 해야 그래도 이게 좀 이게 두 개가 0으로 상계가 되는데 저라면 제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단타를 치는 입장이라면
제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의 한 절반 정도는 좀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솜님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기대 수익률이 5%라고 치면 이제 손절 라인은 한 마이너스 2.5%. 그러면 이제 2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면 타율 자체는 3할 3푼이지만 그래도 이제 0으로 상계가 되니까 네네. 좀 그런 부분, 그런 좀 스킬적인 부분들부터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런 걸 다 집어치우시고 그냥 지금부터 이제 그 뉴스가 이 뉴스가 지금 과연 파급적인 뉴스인지 그거부터 먼저 좀 보시는 눈을 기르시는 게 맞아 보이는데 네. 이거는 결국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그 경험치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당장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새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네. 다시 한번 좀 뉴스를 좀 면밀히 보시면서 이런 류의 뉴스에는 주가들이 이렇게 반응했더라. 저런 류의 뉴스에들은 주가들이 이렇게 반응했더라. 이렇게 한 최소 3달에서 6달 정도는 본인이 좀 과거 종목들을 복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한중현 파트너 뉴스라는 게 하루에도 뭐 수천 가지 뉴스가 쏟아지는데 일단은 그런 뉴스를 잘 보는 연습부터 좀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솜님이 직접 의뢰해 주신 궁금증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참견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장시영 차장 포트 참견부터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포인트 모바일과 셀리버리는 거래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요. 나머지 종목에서 일부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당장에 사실 추가 증자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주산업하고 이수학, LG엘로비전 같은 경우는 오늘 중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찬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네네. 그러면 정리가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세 종목은 적정 가격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예. 차라리 대형주 종목 한 종목 매수하셔서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최근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연간으로 20조 이상 영업이익을 좀 바라보는 어떤 이 뉴스 플로우들도 많기 때문에 하이닉스로 좀 교체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뉴스 플로우를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SK 하이닉스가 어떤 뉴스를 내보내고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런 플로우들을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인텔리안테크와 뉴로메카는 당분간 홀드하시면서요. 뉴로메카는 한 4만 5천 원 정도, 인텔리안테크는 60일선에서 저항이 없다고 한다면 7만 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그쯤에서 정리하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환승 종목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 또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뭐 지금 접근해도 매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한 120, 30조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영업이익이 만약에 올해 맥스 20조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200조 이상의 영업이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솜님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종목 한 종목이라든지 또 이 남은 어떤 이 현금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남은 종목을 손절을 해서 현금 한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또 4-5 종목으로 나눈다고 했었을 때는 원하는 수익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SK 하이닉스에서 20% 30% 정도의 어떤 이 상승 여유가 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좀 그거를 찾아내시고 다음번에 종목을 좀 포트를 더 짜 보시면서 나아가시는 것도 좀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뉴로메카, 인텔리안테크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을 반등시 정리하자 그 현금으로 SK 하이닉스를 모아가는 전략으로 포트에 참견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한중현 파트너의 포트에 참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차장님보다 조금 더 공격적일 것 같습니다. 싹 다 정리해 주세요. 네, 싹 다요? 싹 다 네, 정리해 시원하네요. 주시고 네. 시원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제 대체할 종목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종목보다는 심신의 안정이 조금 더 필요하시지 않을까. 심신의 안정과 네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솜님이 뭐 초보 투자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초보 투자자든 이제 좀 경력이 아주 오래된 이제 원숙한 투자자든 모든 투자자에게는 이제 공통된 그 하나의 그 이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종목이 안 보이면 현금도 종목입니다. 그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꼭 현금도 종목이다. 현금도 종목이고 거래를 쉬는 거, 매매를 쉬는 것도 그것도 매매의 연장이다.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지. 특히나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에게 가장 그분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마음의 여유 없이 그냥 오늘 안에 뭐라도 해야 돼. 좀 이렇게 좀 강박관념에 빠져시는 거. 그거에서 좀 벗어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랑 파미세를 제외한 전 종목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단 종목 교체도 없이 현금 확보 네. 전략을 주셨어요. 그러면 현금을 확보한 후에는 어떻게 좀 포트를 재정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현금 확보 후에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뉴스 보시는 연습부터 일단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좀 뭔가를 해보시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좀 본인의 투자 레벨업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이제 시간도 좀 필요하고 좀 심신의 어떤 안정을 또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런 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개별 종목에 대해서 포트의 참견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포트에 대해서 두 분의 최종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시영 차장 볼까요? 네, 손졸도 전략이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포트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네. 이제 구섭님 같은 경우는 적절한 타이밍에 잘라내지 못한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시고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절이 따라가야 됩니다. 맞지 않았을 경우에 현금 확보를 하고 다음 종목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만들어 놓으셔야 되니까 손절도 전략이다라는 부분들은 항상 명심을 하시고 다음번에는 투자를 조금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우리- 이어서 한중현 포트를 참견 마지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종 참견이죠. 포트폴리오가 꼭 필요할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강력하네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분 구솜님 말고도 다른 분들께도 다 좀 해당이 되는 좀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을 100일을 기다려서 100% 수익 보는 거랑 하루에 1%씩 100일 동안 수익 보는 거랑 기대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100%인데 구솜님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나는 좀 어쨌든 뉴스 매매 자체를 좀 고수를 하신다면, 즉 단기 매매를 고수를 하신다면 그냥 당일 청산으로만 돌아가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냥 잘라내고 그 다음 날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 과연 포트폴리오가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냥 당일 청산 트레이딩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 한번 싹 비우고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구솜님 지금 TV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자, 두 분 포트의 참견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수익률이 가득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죠. 포트의 참견. 이렇게 구솜님처럼 참여를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종목 환승하시겠습니까?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다닐까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강했던 제약주나 바이오단에서도 상승률이 포착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 오늘 성한이 8%대 강세를 보이면서 1,327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 ING가 오늘 정규장에서 방산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 이 시각 현재 7%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미비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4%대 강세를 보이면서 이 시각 현재 13,59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노루홀딩스가 오늘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12,19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다닐까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위주로 보면은 사실은 눈에 띄는 종목은 없지만요. 신테카 바이오가 이 시각 현재 8%대 강세를 보이면서 12,200포인트, 12,2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엔젠바이오나 에이루트 같은 오늘 상한가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면에 보이지는 않네요. 네, 옵투스 제약이 오늘 제약주를 엮이면서 5%대 강세를 보이면서 8,880원 지나가고 있고요. 파인디엔스가 8%대 강세에 1,53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간에 다닐까 코스피 하락률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강하게 실리는 종목 없이 미비하게 좀 오르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보시면 TV홀딩스가 오늘 2%대 약세에 459원 지나고 있고요. 흥국화재 우선주가 오늘 1.9%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대한금속이 1%대 약세를 보였고요. 한창이 1.49% 하락하면서 1,254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규장에서 개별 이슈와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YOM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8% 하락하면서 581원 지나고 있고요. 머큐리는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량이 조금은 실리는 종목입니다. 2%대 약세에 5,3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택이 이 시각 현재 2%대 약세를 보이면서 3,2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원택은 정규장에서 OLED주로 엮이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올해 아이패드 OLED 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시가대에서는 3,200원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Y솔이 1.8%대 약세를 보이면서 8,150원 지나가고 있고요. 위드텍이 1.7%에 8,8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오늘 새벽 7시경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관련주들까지 들썩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은 추격 매수에 나서도 될지, 또 현 시점에서 아래보다는 위를 보고 공략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자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창투사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투자한 벤처를 팔면서 기업의 실적을 올리고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두나무 관련주로 이제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게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동행성을 가져가면서 최근에 좀 크게 올랐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우리기술 투자와 카카오페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실적 성장보다도 이 코인 테마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관련주를 사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사실은 직접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인 루트로 이제 우리기술 투자가 크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하는 것,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은 추세를 따라가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펀더멘털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이 추세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얘기고 또 방금 전에 주셨던 것처럼 1억을 통과하고 나서는 사실은 20에서 30%의 가격 상승이 또 추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2억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긴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를 이제 주목하시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아예 사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기술 투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창투사로서 바라보시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 가격이 크게 튀고 나서는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가끔 고객분들의 경우에도 물려서 요것들에 대해서 큰 폭 마이너스 15%, 30%에 손절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를 투자하시기보다는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는 비트코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 종목 자체는 비트코인을 또 창투사로만 비트코인을 우리기술 투자를 바라보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성우전자가 자리했습니다. 성우전자의 자회사가 인도 이륜 전기차 충전 1위에 랭크됐습니다. 여기에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인버터용 콘덴서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13% 급등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도 확인해 보시죠. 4위는 유니트론텍입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나간 로봇 업체로 오늘 시가대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거래량 꽤 실리는 만큼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부광약품입니다. 어제 자사주 전량소가 결정소 공시를 알리면서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1%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 또 어떻게 좀 바라볼지, 또 어떤 식으로 거래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자사주 전체 소각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을 좀 주목할 만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 자체는 500억 원 정도고요. 시총이 5천억 원인 걸 고려한다면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부광약품 자체의 이제 자사주 소각 얘기도 분명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지금 사실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은 이 OCI 홀딩스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2022년 2월 부광약품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됐거든요. 이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했기 OCI 그룹 자체가 이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부광약품의 지분을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이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예 기간을 이제 지나고 나서도 2년의 추가 연장이 좀 가능하긴 하지만은 이 이후에도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정 조치라든지 과징금 처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19.1%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의 비중이라고 19.1%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이제 981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 가량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OCI 홀딩스의 입장에서는 부광약품을 좀 빨리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한미 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OCI라든지 한미 쪽의 통합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OCI 밑에 이제 한미 사이언스를 이제 중간 지주사 형태로 둬서 이 바이오 계열사들을 좀 두려고 하고 그 밑에 부광약품을 좀 두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사이언스의 신약 개발 관련된 이제 자금을 좀 끌어와서 매수를 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광약품 펀더멘털 측면을 좀 바라보자면은 이 좀 최근에 극심한 실적 부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부광약품 이제 창사 이래 첫 영업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지주사와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광약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합니다. 1위는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장중한때 288%까지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근접했지만 22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과연 내일까지 모멘텀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매수의 비중을 두고 봐도 될까요? 로봇 sek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왔었죠. 시장에서도 엔젤 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로봇 리레이팅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었는데 요 측면이 오늘은 조금은 이제 주목을 적게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활 의료 시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엔젤 로보틱스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이제 주목한다면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엔젤 로보틱스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이 투자자들의 원픽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101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101. 자, 장시영 차장. 장시영 차장은 3일제약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VT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 내일장 101 3일제약 가지고 오셨는데 포인트 어떤 걸 짚어볼까요? 실적 선장의 원년이 올해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네. 예, 3일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본업이 이제는 실적 성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규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출시한 황반변성 치료 전환제 그 아멜리브가 그리고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레비케이 이 신규 제품 실적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녹내장 치료제 반제 모노프로스트도 작년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는 블록버스터급 제약제로 사실은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제는 베트남 저만제 CMO 공장 또한 올해 가동이 예정인데 지금 우시바이오 사건으로 해서 CDMO, CMO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골관절염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레이드 3기, 4기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기에서 지금 3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가 미국에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2025년 1분기에 식약처에 신청 예정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임상 3상을 마치고 FDA에 만약에 허가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또 신청만 한다고 한다면 삼일제약의 어떤 주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신고가 썼거든요, 삼일제약. 신고가 쓰고 사실은 예. 좀 입꼬리를 달고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000원 미만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면 지속적으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목표가와 손절가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한중현 파트너 내일장 원어원은 VT입니다. 자, VT 포인트 짚어보죠. 네, VT 포인트로 원어원 포인트로 감사 보고서 리스크 해소라고 일단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네네네. 자, 감사 보고서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을 꼽아 주셨는데요. 네. 자, 그리고 어떤 모멘텀들 또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 좀 말씀드려볼게요. VT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그 VT 리들샷이라고 원래 이제 그 올리브영에서도 되게 잘 나갔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항상 이제 완판됐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제 다이소까지 좀 확장하면서 어쨌든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동사의 제품이 특히나 좀 강점을 보이는 곳이 이제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본에서 거의 한 완판 정도를 쭉쭉 좀 치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VT가 좀 재밌었던 게 최근에 네네. 아마존 베스트셀러 세럼에 거기에 랭크도 돼 있었어요. 그래 거기 랭크 올라오면서 얘네가 일본도 잘했는데 이젠 미국까지 진출하네. 신성장 동력으로 미국을 한번 보고 있네. 이런 모멘텀도 발생하면서 최근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나 중국은 별로인데 네. 미국이나 일본 향 모두 좋았는데 VT가 둘 다 괜찮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VT가 지금 약점이 있었던 게 한 연초에 얘가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이번에 좀 적정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네네. 이제 루머가 있었는데 그 루머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유일한 리스크가 하나가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볼까요? 목표가는 일단은 네. 전고점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장 원어원 살펴봤습니다. 장시영 차장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통해 중화권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와 선전 모두 상승 마감을 선전했고요. 항생 지수가 이 시각 현재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개최되는 점, 또 중국의 관영지가 SK 하이닉스를 곧 짚어서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를 함께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은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